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바 아페안, 모더나 공동 설립자이면서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그 CEO를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 기사가 나서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재용 회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많은 그 바이오 관련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였고, 삼성이 반도체 다음 먹거리로 바이오를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특히 크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그 플래그십은 미국에서 가장 그 유명하면서도 가장 큰 투자사다, 벤처 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재용 회장도 미국에 가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 미래를 구상할 때 플래그십의 CEO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듣고, 이런 굉장히 비중 있는 투자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전문 투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더나도 이쪽에서 처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설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와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그 플래그십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발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 RNA 플랫폼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백신도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만 5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글로벌 파마를 넘어서 빅파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50개 이상 되는 플랫폼에서 이제 임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치료제들이 속속 많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제들이 대부분 백신 치료제죠. 그래서 이 백신을, 메신저 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전 세계에 각각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과 호주에 짓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대신 이 메신저 RNA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완제품과 원재료, 이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특히 바이오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또 이제 대형 기업이면서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즉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업체들 대부분은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또 경쟁 심한 그런 물질들을 같이 참여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맷 니즈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언맷 니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접해보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어찌됐건 언맷 니즈가 어디에 있고 누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삼성과 관련한 뉴스를 두 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하고 CMO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양사는 이제 지난 3월 달에 1억 3천만 달러의 규모에 대한 CMO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6월 초에 사공장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사공장에서 이제 종양이라든가 면역, 그리고 염증 치료제들을
향후에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초에 적시에 이제 사공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화이자 수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점을 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의 규모를 보면은 5,350억 원입니다. 거의 과거에 받았던 수주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1년 동안 누적 수주 금액이 1조 9천억 원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1조 3천억 원가량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수주 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연구소. 바이오 연구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오 연구소장으로 초대 바이오 연구소장으로 영입된 정남진 부사장, 이제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3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에 이제 연구 개발할 한 4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CDMO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다라는 점을 굉장히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R&D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강화를 하겠다라는 점이고, 또 새 모달리티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확장하겠다라는 거고, 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CMO 서비스를 하는데 최대의 그리고 주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신약 개발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했던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메신저 RNA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메신저 RNA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일전에 이제 신문 기사화도 됐지만 이중 항체 개발 플랫폼인 S-듀얼도 개발을 했다라는 실적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CDMO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일 항체라든가 또 이중 항체, 그리고 메신저 RNA, 그리고 최근에 아주 핫한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 기술까지, 또 이 기술들에 대한 주변 기술, 그리고 또 지원 기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약물들을 제대로 그 타겟까지 보내는 그런 전달 기술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기술과 지원 기술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의 그 마일스톤 수령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의 자회사 산도즈로부터 300만 달러를 수령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그 특정한 자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계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할 때 전체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 있고, 이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특정한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은 처음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을 전체 다 누적해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알테오젠은 이 플랫폼 기술인 ALTB4라는 그런 인간 제조합 히알루로니 다제라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계약을 이제 빅파마들하고 많이 이제 체결을 했었는데요. 총 4개 회사에 대해서 누적 금액으로 한 55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6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적으로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 즉 계약금과 마일스톤 금액은 6,65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2019년하고 20년에 체결한 그 빅파마하고의 그런 계약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제 빅파마들하고 그런 계약이 임상 3상에 진입하거나 아니면은 위탁 생산 시설을 실사를 완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그 마일스톤을 1,300만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수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술이 계약 개발 현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마일스톤이 커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일스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 영부 개발이 어려움 없이 착실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하고 벌텍스가 개발하고 있는 엑사셀의 BLA를 FDA가 수락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BLA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의약품을 신약을 신청할 때는 ND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신청, New Drug Appl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BLA라는 용어를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이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이 맞고 그래서 NDA가 아니라 BLA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사셀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유럽 혈액학회에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벌텍스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는 이 엑사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피 안에 있는 그런 특정한 유전자를 자르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유전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겸상적혈구라고 해서 적혈구의 모양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1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16명이 혈관 폐색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상당히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발표를 했고요. 겸상적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지중해성 빈혈증입니다. 이 환자들은 지속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환자들 이제 27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한 결과 24명에서 수혈 독립, 그러니까 수혈을 지속하지 않고 독립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고, 기간은 12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BLA를 FDA에 신청을 한 거고 그 신청이 FDA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고요. 이제 FDA가 이제부터 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겸상적혈구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빈혈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0일이 최종 FDA 결정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상적혈구 질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이제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는 내년에 치료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FDA에서는 결정일 전에 이제 판단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논점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전문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이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패널을 열어서 전문 평가위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참조를 하고 그 참조를 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패널이라는 이제 자문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이제 뉴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어떻게 되면 한 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다시 이제 심사위원회가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승인이 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연말에 만약에 승인이 난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계단식으로 아예 그 한 번에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신약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우리 인간이 직접 컨트롤해서 질병을 치료한 그런 최초의 신약일 뿐더러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즉 GCT라는 이런 그 큰 그런 신모달리티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